나라가 미쳐가지고요. 나라가 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딱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에서는 사기 도둑질부터 배워야 할 듯. 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기쳐도 죄를 물지 않거나 사기쳐도 최대한 감형해주든가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죠. 자,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제가 가장 칭찬을 많이 한 정책이 뭐였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바꿔가면서 강하게 때린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는데 여러 명일 경우 최고형의 2분의 1을 가중한 징역 15년까지 가능하고요. 과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야 열댓 명 이하였다. 이거는 전세 사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금 융통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전세 사기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2019년에 제가 계속 경고했던 전세 사기들이 2022년에 터진 거예요. 왜? 전세가가 올라가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고의적으로 한 것들이 많았죠. 전세금이 떨어지게 되면은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고 전세금이 올라갈 때 최대한 많이 뽑아먹고 도망가는 사기 수법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사실 이거 계속 강화했어야 되는데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강화한다고 제가 굉장히 좋다. 양형 기준도 10년 이하에서 12년 만에 수정해가지고 높인다. 형량을 전반적으로. 근데 이번에 미추홀 결과가 나왔죠. 1심에서 자 이게 보면은 주택 2708채 보유를 했는데 이 중에서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이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터진 거죠.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아까 10 플러스 5년이죠. 15년을 선고를 하고 추징금 115억 원을 명했다. 근데 2심에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절반 이상 줄이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뭐 했어요?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검찰과 남씨 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7년으로 확정이 났다. 대법원 판례가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더 강하게 때린다고 해놓고서 1심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목 집중시키고 조용해졌을 때 형량을 줄였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정부와 사법부에서 전세 사기를 실하고 권장을 해주는 거다. 148억의 전세 사기였죠? 추징금 똑바로 내는 놈들이 있어요? 없다고 뻗대지? 그럼 징역 15년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10억에 가깝습니다. 근데 7년이면은 연봉이 20억이 넘어가죠. 21억 좀 넘어가는데 개꿀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엘리트라는 뭐 의사 연봉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의사들도 저렇게까지 받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연봉 20억. 국가에서 돈 버는 걸 알려줬습니다. 모두 다 같이 전세 사기 치면 됩니다. 7년 빡세게 돈 벌고 나머지 편하게 살겠다 하는 마음이면 되는 거죠. 근데요 7년도 살기 싫어. 사기 쳤는데 꿀만 빨고 싶어.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되면 됩니다. 저 미추홀구 사건에서 바지 임대인이 됐던 공인중개사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7년이요? 연봉 20억 7년? 아니요. 빵 안 가고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냐? 사법부가 합법적으로 사기를 무죄로 인정해준 아름다운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까 뭐 말이 20억이지. 저 남씨라는 인간 혼자 다 처먹진 않았을 테고. 저 중에서 뭐 공인중개사한테 한 3억씩만 줬어도요. 그냥 3억 개꿀이에요. 아주 전세 사기를 강하게 때려잡는다고 하더니 1심에만 판례 그렇게 해가지고 눈속임 해놓고서 결국에는 사기꾼들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좋은 선례가 나왔다. 자, 한 채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내가 한 30채만 받아도요 3억이에요. 근데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바지 사장은 공범이니까. 여러분들 시축빌라 분양하는 데 있으면요 거기 가가지고 여기 내가 바지 사장 할 테니까 알 좀만 떼주세요. 전세가 올라가면 그걸로 메꾸면 되니까 떨어지면 버리면 되는 거고 어차피 무죄 받을 건데 좋은 방법이죠. 합법적으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사기지만 합법적인 거죠.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한 상황입니다. 진짜로 뭐 맨날 올려치기 해가지고 뭐 평균 높다 하는데 월 100만원, 월 200만원 모으기 힘들죠. 200만원, 1년이면 2,400. 이자 붙여가지고 3,000 모은다고 해봅시다. 3억 모으는데 10년 걸려요. 힘들게 근로소득 하는 건 장려 안 해주고 저런 식으로 불로소득을 넘어서 사기로 돈 버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을 해준다면 우리나라는 누가 일을 하겠냐. 2030들 집 산 사람들이요? 부모 잘 만났든가 아니면 저런 짓거리 했든가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잘 잡았든가 셋 중에 하나죠. 근데 뭐 2030이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영끌족이 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영끌족 된 사람들은 다 물린 거예요. 사기 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3억 열심히 모았어요. 3억 전세 들어갔는데 저런 식으로 떼어봐요. 피해자들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자들 구제되고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막 구제해준다고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구제 받은 사람 얼마나 돼요? 이걸 보면 나옵니다. 국가가 안 도와주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사기꾼들 손들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 도와준다 해놓고서 결국 도와준다 정책이 빚 더 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을 택하냐? 셀프 낙찰을 택한다. 10년새 이게 최대치래요. 전세 사기 2022년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전세 사기 뭐 특별법이니 뭐 구제한다느니 2년 동안 열심히 버텨왔는데 해주는 건 없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 받는 거예요. 어차피 못 돌려받을 돈이면은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선 셀프 낙찰 받아가지고 팔든가 아니면은 계속 주거 불안으로 있느니 그냥 주거 상향 포기하고 셀프 낙찰 받아가지고 살든가. 10년새 최대치래요. 최대치 정도가 급등했어요. 22년까지 그래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23년에 조금 늘었어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버텼는데 24년에 그 희망마저 사라졌죠. 왜 빌라는 전세가율이 100%인데 전세로 들어갔을까요? 안 팔리니까. 내가 여기서 나의 주거의 끝은 빌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 전세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로 가서 왜냐면 빌라는 안 팔리니까 조금씩 나의 주거 환경을 상향하겠다. 애도 낳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고. 출산율이 왜 떨어지겠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런 사람들이 뭘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냐. 국가도 안 도와주는데. 국가는 사기꾼 손 들어주고 대법원은 사기꾼 손 들어주고 있는데 저들의 주거 환경은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셀프 낙찰 받으면서부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세 사기 당한 집인데 월세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요. 저 작년에도 들었어요. 못 막아요 저거? 아니요. 막으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안 막는 거지. 귀찮아서든 아니면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든 법을 바꿔야 되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 막는 거예요. 막상 찾으려니까 안 나오는데 어떤 그 지방에서요 몇 년째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요 계속 지자체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해결을 안 해줘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방송 타니까. 참다가 주민들이 방송에 제보를 했어요. 불과 해결되는데 채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저거요? 방안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해결을 안 하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 전세 사기 피해자랑 단기 월세 받고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충돌이 일어납니다. 주거 침입도 생길 수 있고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피해야 되는 건데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아요? 사기꾼들 사기친 집에서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사기를 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지가 없죠. 근데 감형이에요? 물론 다른 사례지만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사례죠. 결과는 감형 엔딩이냐. 자, 터지는 거 막을 수 있었냐? 막을 수 있었어요. 제가 2019년부터 신축 빌라 영상 올리고 전세 보증금 문제 생긴다고 영상 올리고 저조차도 아는 건데 국가에서 그걸 알려고 해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 수 있었습니다. 막지 않았죠. 문제가 생겼어요. 피해자 구제는 제대로 됐어요? 아니요.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셀프 낙찰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전세 사기 당한 집이 단기 월세로 또 나가면서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엄벌이라도 내렸냐? 말만 엄벌 내린다고 해놓고서 조용해지니까 형량 다 깎아줬다. 심지어는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는 무죄까지도 선고하고 있다. 더 할 말이 있나요? 이러니까 헬조선 소리가 나오는 거다. 출산율이요?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출산을 해요? 근데 신혼부부들이 뭐 2030 집 산다 개난리 쳤지만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은 보통 전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전세 사기가 저렇게 늘어났는데 제 주변에도요. 아파트 전세 너무 비싸니까 빌라 전세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직 못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놓고 애를 낳아라? 애 낳으면 돈 빌려주겠다? 아니요. 저런 걸로는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국가가 사기를 인정해준 이상 우리나라는요. 잃어버린 30년? 공 하나 빠진 거 아닐까요? 사기가 판을 치는 특히 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거를 가지고 사기치는 것을 무죄 선고를 해준 이상 여러분들은 저렇게 돈 버시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결국에는 주거 최하위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매매든 전세든 마찬가지예요. 피라미드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피라미드의 최하위층이 무너지게 되면은 주춧돌이 무너지는 거다. 밑에서부터 위로 연쇄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너무 열받아서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돈 벌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전세가가 올라갈 때나 가능한 방법이고 지금 저런 식으로 국가가 보장해줬네? 나도 저렇게 들어가야지 하고 떠하는 순간에요. 이득은 못 보고 저렇게 무너져가지고 법원이나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